안녕하세요. 김효선입니다. 저는 2008년부터 시로나 캐드캠 장비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디지털 보철을 이용한 보철 제작을 하고 있고, 특히 당일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화되어 있는 스페셜리스트 기공사입니다. 덴탈 캐드캠 장비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왔고 종류 또한 엄청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어떤 장비를 선택해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는 돼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로 하는 진료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목적에 맞는 장비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저희 치과에서는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장비의 선택과 활용 방법에 대한 고민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데이 레스토레이션 솔루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환자가 처음 내원을 해서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고 제작을 하고 세팅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환자가 상담을 하는 과정은 하루, 그다음에 환자가 하루에 내원해서 치료, 제작, 세팅을 하는 과정을 하루 잡아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고, 처음에 환자가 내원을 하면 루틴하게 페이스 데이터 촬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공사가 사용하는 디자인 소프트웨어가 아닌 레이페이스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디지털 진단 왁스업을 하고, 이 데이터가 기공사가 사용하는 엑소캐드에 연동되어 있어서 최종 보철 디자인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반영되어진다는 점인데요. 임상 작업을 함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와의 그 간의 이동은 매우 번거로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레이페이스 디자인 소프트웨어에서 의사, 스텝 기공사 함께 디자인을 하고 이 데이터가 그대로 기공 작업에 반영되어짐으로써 또다시 한번 디자인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환자가 내원을 하고 치료를 하기 전에 저희는 루틴하게 페이스 촬영을 하는데요. 이 과정은 핸드폰 촬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간단하고 심플해서 환자도 스태프도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심미치료뿐만 아니라 환자가 처음 내원했을 때 초진 기록 장치로서 적용되기 위해서 루틴하게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환자가 처음 내원하게 되면 인레이 치료를 할 수도 있고 크라운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덴처 치료를 할 수도 있고, 환자가 처음에 작은 치료로 내원을 했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있어서 점점 큰 치료로 변화가 되어질 수 있는데요. 요런 과정에 의한 초진 기록 장치로 저희는 페이스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새 치과들이 말하고 있는 평생 주치 개념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페이스로 0.5초의 시간으로서 환자의 2D 사진과 3D 사진이 동시에 얻어지게 되는데요. 구강 스캔한 데이터도 얼굴에 자동으로 매칭되어집니다. 우리는 한 번의 클릭으로 환자의 2D 이미지와 3D 이미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일반 클리닉에서 2D 촬영한 사진을 갖고 온 건데요. 이러한 2D 사진 촬영도 술자의 테크닉에 따라서 매우 퀄리티가 다릅니다. 좋은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술자는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나 많은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퀄리티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술자의 테크닉에 따라서 매우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레이페이스로 촬영한 환자의 3D 데이터 얼굴이고, 오른쪽은 환자의 2D 데이터 사진입니다. 이 정도의 질감과 색감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거나 우리가 현재 상황을 분석하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정면 사진을 보고 보통은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 친구는 어렸을 때 교정을 이미 한 번 했던 케이스고 그게 릴랩스 돼서 교합 평면이 틀어지고 미드라인이 틀어진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치아 상태도 예쁘거나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재치료를 진행하기로 했고, 보통 이렇게 정면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페이스 3D 촬영을 했기 때문에 측면에서도 볼 수 있죠. 이렇게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환자는 아래 치아와 위에 치아의 수평장 관계가 굉장히 넓어요. 옆에서 보면 뻗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근데 하악 치아도 같이 뻗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만한 공간에 상악을 집어넣을 공간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엔 이제 턱 밑에서 보는 뷰예요. 이거는 진료실에서 원장님도 스텝도 볼 수 없는 사진의 뷰죠. 그러니까 이 밑에서 보고 아이디어란 아치 라인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 아치 라인을 바깥쪽에 하느냐 안쪽에 하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치아 삭제량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삭제량이나 배열 관계를 보고 삭제량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치료 계획도 교정으로 할 것인지 보철로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친구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조화스럽고 예뻐 보이긴 하지만 동공선, 우리가 기준할 수 있는 동공선도 틀어져 있고 그다음에 미드라인도 틀어져 있고 교합평면도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기준점에 맞추지 못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인 얼굴에 조화될 수 있는 디자인을 구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심미치료를 하기 위해 내원하신 분들의 경우 이렇게 비대칭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하나의 기준선을 잡고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결론적으로는 교정을 다시 진행해서 앞니를 조금 더 안으로 넣기로 했고 그 다음에 라미네이트 진행을 해서 치아 모양과 색을 개선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거는 저희가 페이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디지털 진단 왁스업을 하는 과정인데요. 기존의 아날로그에서는 여러 각도에서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을 뜨고 모델을 만들고 그 위에 왁스업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시뮬레이션을 했었죠. 근데 저희는 레이 페이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런 디지털 진단 왁스업을 함으로써 본 뜨거나 구강 위에서 모델을 만들거나 하는 과정을 없앨 수 있고 보다 편하게 클릭 몇 번으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DSD 소프트웨어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치아의 비율도 조절할 수 있고 색도 조절할 수 있고 모양도 조절할 수 있고 근데 디지털 진단 왁스업을 할 때는 최대한 간단한 툴로만 사용해서 빠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소프트웨어에는 두 가지 라이브러리가 들어있어요. 왼쪽에 두 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거를 사용하고 있고 이 라이브러리도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기공사분과 원장님과 협업해서 예쁘고 아이디어란 모양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모양적으로는 사실 크게 손댈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1번은 환자가 기존에 갖고 있는 치아 배열에 이 라이브러리를 잘 배열하는 게 1번이에요. 모양을 잡는 게 아니라 치경부에서 올라오는 라인을 잘 잡아줄 건데 전체적으로 폼툴을 이용해서 배열을 잡고 체인 모드를 이용해서 아치 라인을 잡고 그 다음에 버컬, 링걸, 팁 기울이는 툴을 이용해서 마진부를 붙여줍니다. 이런 과정이 끝나고 나면 저는 다른 툴은 건드리지 않아요. 이제 치아의 쉐입을 조절해 줄 건데 그거는 트랜스폼이라는 이 툴 하나로 모핑시켜서 움직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툴을 움직여서 치아 끝의 모양을 달라지게 변화를 시키거나 각지게 하거나 둥글게 하거나 또는 토끼치아 또는 캐나인의 모양이 뾰족하게 하거나 플랫하게 하거나 이 정도의 수준으로만 건드려줍니다. 이제 초진 상태의 구강 스캔 데이터에 이 라이브러리를 배열하게 되니까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 생겨요. 이 부분으로 환자한테 이 정도 겹쳐지는 양이 삭제량이다라는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 페이스 소프트웨어에는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근데 그래도 겹쳐지는 부분만 환자에게 보여줘도 충분히 상담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서 환자분과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삭제량을 감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교정을 진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원하는 치아 모양이 뭔지, 치아 색깔이 뭔지 여기서 다 끌어내셔야 돼요. 이제 그 다음은 저희가 연동되어 있는 엑소캐드로 진입을 하게 되죠. 엑소캐드로 진입을 할 때도 저희는 손댈 게 거의 없습니다. 좌표나 이런 것들이 다 맞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좌표값을 매칭시킬 필요도 없고 다시 무언가 조절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엑소캐드 단계에서는 치아 모델에 마진을 그리고 우리가 페이스에서 디자인한 라이브러리를 붙여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상담한 데이터가 그대로 보철에 디자인되는 과정이 이 과정인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레이페이스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으로 잡힌 힌지 데이터가 이제 교합기에 자동으로 붙어지기 때문에 마운팅, 디지털 마운팅도 자동으로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요거는 심리치료에서는 사실 활용되지는 않지만 이제 임플란트나 덴처나 그런 배열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로 환자와 원장님과 상담을 하고 거기서 한 번 더 절충을 합니다. 뭐 이 모양이 얼굴에 넣어봤을 때 마음에 드는지 어떤 식으로 변화를 원하는지 한 번 더 상담을 하기 때문에 결과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가질 게 없는 거죠. 환자의 의견도 확실히 들어갔고 원장님의 의사도 반영이 됐고 이제 기공사 입장에서는 알맞은 마진만 그려주면 되고 거기에 붙어지는 라이브러리를 출력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일 제작을 할 때 이런 디자인을 하는 시간을 확실하게 줄여줄 수 있는 게 큰 이점입니다. 원래는 치과에서 기공사한테 이런 심리 쪽에 의뢰를 보낼 때 굉장히 심플하게 보내요. 뭐 환자의 니즈가 무엇인지 이런 거 적어주지 않기 때문에 기공사는 감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환자의 방향과 원장님의 방향과 한 번에 맞아떨어지면 다행이지만 보통은 리메이크 하는 경우가 많고 다시 한번 수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사용하는 레이페이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이런 불필요한 과정들이 없어지고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제 이 친구는 교정을 진행했고 원장님께서 최소 삭제를 하셨죠.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환자의 치아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게 프랩한 치아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최소 삭제를 해서 투명 교정을 하고 최소 삭제를 하는 이 진행 과정은 환자에게 치아 보존의 역할에서건 너무 굉장한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프랩하시는 동영상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최소 삭제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시간 또한 굉장히 짧게 걸려요.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체어 타임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치료가 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프랩하시고 나면 저희는 이제 구강 스캐너로 스캔을 하죠. 저희 레이 iOS 스캐너를 사용했고 이 사진을 보면 저희 병원에서 제가 찍은 것과 원장님이 찍은 것과 스텝 선생님이 찍은 것과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를 저희가 한번 넣어놨어요. 근데 그냥 봐도 아시겠지만 너무 선명한 데이터가 하나 있고 너무 흐릿한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요거는 술자의 테크닉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거고 요즘 구강 스캐너는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캐너의 속도 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술자의 테크닉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테크닉은 사실 꼼꼼하게 여러 데이터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천천히 지그재그 방향으로 충분히 겹쳐질 수 있는 촬영을 하는 게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마진 부위에 수분이 맺혀 있지 않도록 에어를 불어주는 것도 방법이고 빨리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충분한 데이터가 이제 습득되어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틀어주는 방법으로 구치부도 전치부도 촬영해 주시면 왼쪽과 같은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스캐너들이 엣지로스라는 이런 단점, 뭐 극복할 수 없는 단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장비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모든 스캐너들이 다 이런 단점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기공사들이 파라메타 값이던 마진의 위치를 잡아주는 위치를 변화시킴으로써 이런 한계점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점점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스캔하고 디자인한 데이터를 우리는 이제 4충 밀링기로 밀링을 하게 됩니다. 이 밀링기는 1:1 밀링 방식이에요. 두 개의 버로 밀링을 하고 왼쪽은 내면을 깎는, 오른쪽은 외면을 깎는 버죠. 그래서 요거는 하나 밀링을 하는데 보철의 크기, 그다음에 밀링하는 블럭의 종류에 따라서 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15분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라미네이트를 제작할 때 이 4축 밀링기의 한계점은 세라믹이기 때문에 좀 마진 부위에 치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요 밀링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4축 밀링기의 툴 패스, 그다음에 밀링 속도에 의한 한계점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 공통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마진 부위에 치핑이 없는, 속도가 조금 느리더라도 좀 치핑이 없는 그런 밀링기가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치핑이 되면 또 하나를 밀어야 되고 블럭의 소모, 그다음에 시간이 똑같이 15분이 또 추가가 되기 때문에 한 1, 2분 느려지더라도 마진의 밀링성이 좋은 밀링기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레이렌트 4X 밀은 확실히 마진 밀링성에는 안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왼쪽은 내면을 깎는 버라고 말씀드렸고 오른쪽은 외면을 깎는 버예요. 이 버의 직경은 1mm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은 예민한 요철 부위가 있으면 이 밀링기는 밀링을 할 수 없어요. 덜 깎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구강 내에 시팅했을 때 걸리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미리 인지하고 4축 밀링기의 한계점 인지하고 먼저 손을 대서 약간 다듬어 주거나 하는 방법으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거는 4축 밀링기는 5축 밀링기와 다른 한계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요 밀링된 결과물을 보시면 마진 쪽의 얇은 부분도 치핑 없이 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물이 매우 좋은 편이고요. 사진과 같이 어느 부분을 못 깎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밀링되어져서 나온 보철물을 우리는 구강 내에 시적을 하고 원장님께서 세팅을 하시죠. 그래서 이게 아침에 프랩하고 스캔하는 과정 1시간, 이제 붙이러 오셔서 1시간, 2시간 만에 완성된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원데이라고 하면 뭐 퀄리티가 좋지 않다거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디지털을 이용하면서 분명히 줄어든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 시간들을 이 퀄리티를 내는데 조금 더 할애를 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지금 굉장히 원데이 라미네이트는 부담스러운 과정이에요. 당일에 모양을 만들어내야 되고 환자도 만족시켜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레이페이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일단은 모양 부분에 있어서는 다 의논이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디자인할 때 제 의견을 뭐 고민하거나 이럴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하는 시간을 진짜 대폭 줄여주고, 그다음에 뭐 한 가지 더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은 밀링. 뭐 8개를 하루에 진행하는데 밀링기 한 대만 있다면 160분 정도가 들어가죠. 근데 이제 밀링기 두 대가 있다면 1시간, 80분 정도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제작 시간이 확 줄게 돼요. 그러면은 1명이 아니라 2명을 할 수도 있고 2명이 아니라 4명을 할 수도 있고, 밀링기 대수에 따라서 하루에 생산해낼 수 있는 양은 많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한번 원데이를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저희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의 사진인데요. 위에 4개, 아래 4개 라미네이트 진행하고 43번은 지르코니아로 이틀 제작을 해서 만들어진 케이스인데, 어찌됐건 이 결과물을 보면 위에 여자분 케이스도 그렇고 이 케이스도 그렇고 굉장히 퀄리티 좋은, 어디다 내놔도 좀 괜찮다고 말을 들을 수 있는 보철물을 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모양이나 이런 퀄리티를 조금 더 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뭐 밀링기가 많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레이페이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디지털 진단 왁스업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편안한 원데이 보철을 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So the first question, what do you think is the strong point of Rayface DST software comparing to other softwares? Rayface DST 소프트웨어가 다른 소프트웨어보다 강점인 부분이 있을까요? 레이페이스 소프트웨어는 기공사가 사용하는 복잡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클리닉에서도 스텝 선생님이나 원장 선생님도 같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심플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상담에서도 사용되어지고, 그다음에 보철 제작까지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활용성인 소프트웨어예요. So Rayface software is not
a complicated software for technicians only. It is a very easy and simple software to use for any staffs working in clinic. So the consultation with patient become very efficient and the early stage data can be used for making final restorations. So the usability is really good. The second question is, to whom would you like to recommend RayFace? 그러면 어떤 사람들한테 RayFace를 추천하실까요? 저는 임상가 모두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연에서 얘기했듯이 환자의 초진 기록 장치로서 활용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사용하면 제작 과정도 편해지고, 만들어지는 보철의 정확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꼭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all the clinicians need RayFace in their clinic because it is a device that records early stage data and that its usability is unlimited. As I mentioned, the production process become much easier and the accuracy increased as well. So I think it is a device that should be equipped in every clinic. 추가로 질문 더 없으실까요? Will there be any other questions? 질문 없으시면 이번에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고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f there is no question, we hereby conclude our webinar. Thank you so much for listening, and we look forward to another opportunity to see you soon. Thank you so much. Bye.